그러게 여기가 어디라고 왔대? 천년이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네. 괜히 왔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노점상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죠. 사람들은 그녀를 그 집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레벨이 다르다고 말했죠. 신분이 다르다고 비웃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죠. 그런 그녀 앞에 어느 날 운명이 찾아왔습니다. 사촌 동생의 결혼식, 20년 만에 만난 친척들. 그들은 여전히 그녀를 무시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온 거야? 우리랑 레벨이 다르잖아. 그녀가 자리를 뜨려던 순간 웨딩홀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노신사가 들어왔죠. 그가 그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거기서 뭐해? 며느리야.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그 집 딸이라 비웃던 그날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 시작합니다. 무료로 눌러주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를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답글 드리겠습니다. 은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건 화려한 웨딩홀 입구였죠. 발레 파킹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고급 세단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벤츠, BMW, 그리고 이름도 잘 모르는 외제차들까지. 은지는 자신의 낡은 소형차를 돌아봤습니다. 10년은 된 중고차. 옆구리에는 작은 흠집도 있었죠. 발레 파킹을 맡길 엄두가 나지 않아서 은지는 조금 떨어진 공영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괜히 왔나.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사촌 동생 지민이의 결혼식이었어요. 초대장은 한 달 전에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어머니 휴대폰으로 온 거였죠. 큰 고모가 보낸 단체 카톡. 지민이 결혼합니다. 다들 꼭 참석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개별 연락은 없었어요. 은진의 가족은 늘 그랬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 은지는 웨딩홀 입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로비. 거대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금빛 장식들. 그리고 그 안을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명품 한복을 입은 중년 여성들.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들. 반짝이는 보석과 시계들. 은지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수수한 베이지색 원피스.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산 옷이었죠. 구두도 몇 년 전에 산 검은색 단화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단정하잖아. 은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문을 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기 은지 아냐? 맞네, 서은지. 친척들이었습니다. 은지는 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 진짜 왔네. 작은 고모였습니다. 머리는 웨이브로 부풀려 올렸고 한복은 자주색 비단이었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그래? 부모님은? 잘 계세요. 작은 고모의 시선이 은지의 원피스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옷은 그렇게 입고 왔어? 은지는 미소를 유지했어요. 네. 아이고, 뭐 괜찮긴 한데. 작은 고모는 고개를 저으며 다른 친척에게로 갔습니다. 은지는 가슴이 조여왔어요. 시작부터 이러네. 은지는 하객 대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 한쪽에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큰 고모, 작은 고모, 사촌 언니들, 그리고 몇몇 친척 어른들까지. 은지 왔어? 큰 고모가 물었습니다. 네, 고모. 큰 고모는 60대 초반이었어요. 머리는 짧게 파마했고 진한 화장에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죠. 한복은 연두색 비단이었고 손목에는 금팔찌가 여러 개 걸려 있었습니다. 혼자 왔어? 네. 부모님은? 못 오셨어요. 그래.
짧은 대답.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알고 있었어요. 큰 고모가 부모님을 초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히는 오지 않길 바랐다는 것을요. 사촌 언니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은지야, 오랜만이다. 언니. 수진은 은지보다 5살 많았어요. 명품 드레스에 샤넬 백을 들고 있었죠. 여전하네, 너. 응? 그 수수한 스타일. 수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뭐 해? 회사 다녀. 어디? 대기업. 어디 대기업? H그룹 계열사. 아, 거기? 뭐 하는데? 전략팀. 전략팀이 뭐야? 기획 비슷한 거.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대기업이면 괜찮네. 연봉은 어때? 보통이야. 얼마? 그냥 평균. 수지는 웃었어요. 나는 남편이 의사라서 걱정 없어. 그렇구나. 애들도 국제학교 보내고. 응. 근데 너는 결혼 안 해? 아직. 남자친구는 있어? 응. 뭐 하는 사람인데? 회사원. 어디? 그 같은 회사. 아, 사내연애? 그럼 결혼 빨리 해야지. 응. 은지는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친척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수진아. 언니. 사촌 언니들끼리 앉고 인사했어요. 가방 새로 샀어? 응, 이번 시즌 신상. 와, 예쁘다. 얼마야? 1,000만 원대. 대박. 은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큰 고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은지 부모님은 왜 안 왔어?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장사하셔서요. 장사? 큰 고모가 되물었어요. 네. 아직도 그거 하시나? 네. 노점상? 네.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나 오늘 같은 날에도. 은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바빠서 못 오신 거예요. 바빠서? 큰 고모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뭐가 바빠? 노점이. 우리 집안 행사인데 그것도 못 비우나.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대꾸하지 마. 참아. 작은 고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그만해요. 애 앞에서. 왜? 사실이잖아. 큰 고모가 말했어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노점상 하는 집이랑 같이 사진 찍으면 체면이 안 서지. 은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모.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왜? 틀린 말했어? 은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큰 고모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동생이긴 한데 솔직히 완전히 다른 인생 산 거 맞잖아. 우리 아버지는 사업하셨고 너희 아버지는 노점상이고. 차이가 있는 거야, 차이가. 은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지 마. 여기서 울면 진다. 사촌 언니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고모 그만하세요. 왜? 은지도 왔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가 기분이 나빠. 민지는 은지를 돌아봤어요. 은지야, 미안해. 고모가 좀. 괜찮아. 은지가 말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큰 고모가 다시 말했어요. 솔직히 오늘 왜 온 거야? 초대받아서요. 초대? 큰 고모가 웃었습니다. 단체 카톡에 넣어준 거 가지고 초대라고 생각한 거야? 그건 그냥 형식이야, 형식. 실제로는 안 와도 되는데. 은지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왜 보내셨어요? 뭐? 초대장을 왜 보내신 거예요? 큰 고모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그야 가족이니까. 그럼 저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긴 한데 큰 고모가 말했어요. 레벨이 다르지. 그 말에 은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레벨이요? 그래, 레벨. 우리랑 너희랑은 신분이 달라. 신분. 그래. 큰 고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업가 집안이고 너희는 뭐 그 집 딸이고. 같을 수가 없지. 은지는 가방을 집었습니다. 그만 가자.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어디가?
작은 고모가 물었습니다. 나갈게요. 식은 보고 가지. 괜찮아요. 은지야. 수진이 말했어요. 고모 말씀이 좀 그래도 식은 봐야지. 아니에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무슨 소리야? 레벨이 안 맞잖아요. 은지가 말했어요. 신분도 다르고요. 큰 고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야, 삐진 거야? 아니에요. 그럼 그냥 제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은지는 돌아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웨딩홀 입구 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저기 누구야? 은지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로비 입구로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고급 정장을 입은 노신사.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저 사람 누구야?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VIP인가 봐. 노신사는 천천히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은지에게 멈췄어요. 은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노신사는 은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지켜봤어요. 노신사는 은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거기서 뭐해? 잠시 멈췄다가 며느리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친척들의 입이 벌어졌어요. 큰 고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요? 노신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한도윤입니다. 잠시 멈추고 한도유통그룹 회장입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은지를 그 집 딸이라 부르던 사람들, 레벨이 다르다고 말하던 사람들, 그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로비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누구 하나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한도윤 회장. 한도유통그룹의 회장이라는 이름이 로비에 울려 퍼진 순간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큰 고모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작은 고모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어요. 사촌 언니 수지는 손에 들고 있던 샤넬 백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한도유통그룹이라고요?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회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한도유통그룹. 백화점 체인을 운영하는 대기업이었죠. 전국에 12개의 백화점을 가지고 있고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까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친척들이라면 모두 알만한 이름이었어요. 그들이 자주 가는 백화점, 그곳의 주인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은 은지를 향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 괜찮아요? 은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님. 아버님? 큰 고모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회장은 큰 고모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실례지만 어떤 분이신지. 저는. 큰 고모는 황급히 말을 더듬었습니다. 은지 고모입니다. 아버지가 형제분이셔서. 그렇습니까? 회장은 정중히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한도윤입니다. 네네. 큰 고모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조금 전까지 은지를 무시하던 그 당당한 태도는 어디 가고 지금은 완전히 주눅 들어 있었어요. 회장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늘이 결혼식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 딸 지민이가 결혼해서요. 작은 고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축하드립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참석한다고 해서 혹시 불편한 일이 있을까봐 제가 직접 왔습니다. 아니에요. 불편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작은 고모가 급히 말했어요. 은지가 와줘서 너무 감사하죠. 방금 전까지 왜 왔냐고 물었던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회장은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회장은 은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며느리 편하게 있어요. 네, 아버님.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괜찮아요. 은지는 작게 웃었습니다. 회장은 수행원 중 한 명을 불렀어요. 비서님. 네, 회장님. 젊은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오늘 결혼식 관련해서 준비한 거 있죠?
네, 준비했습니다. 비서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흰색 봉투였어요. 회장은 그걸 작은 고모에게 건넸습니다. 작은 마음입니다. 받아주세요. 아, 이게 뭐. 작은 고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축의금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작은 고모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못하고 꼭 쥐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 안에는 일반적인 축의금의 10배가 넘는 금액이 들어있었습니다. 회장은 다시 친척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어릴 적 친척분들께 많이 배웠다고 들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큰 고모가 황급히 손을 저었어요. 은지가 워낙 착하고 똑똑해서. 그래도 가족들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지금의 며느리가 있는 거겠죠. 회장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가르침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친척들의 가슴에 날카롭게 꽂혔어요. 조금 전까지 그 집 딸 레벨이 다르다, 신분이 다르다고 말하던 사람들. 그들은 지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 회장님. 네. 은지가 언제 결혼했어요? 작년입니다. 아. 수진은 은지를 바라봤어요. 은지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몰랐네요. 그렇습니까?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은지가 아무 말도 안 해서. 아, 그건 제가 부탁한 겁니다. 네. 며느리가 조용히 살고 싶어 해서요. 주변에 알리지 말자고 했죠. 회장은 은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며느리는 원래 조용한 성격이라서요.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지가 끼어들었어요. 은지야, 그럼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은지가 대답하기 전에 회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미국 지사에 있습니다. 미국이요? 네. 사업 확장 때문에 2년 정도 파견 나가 있어요. 아. 며느리도 원래 같이 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아프셔서 한국에 남아 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집사람이 작년에 큰 수술을 받았거든요. 아. 친척들은 숙연해졌습니다. 며느리가 간호를 도맡아서 해줬어요. 정말 고마운 며느리죠. 회장은 은지의 어깨를 다시 한번 두드렸습니다. 은지는 작게 웃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아버님. 그때 큰 고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지야. 네, 고모. 고모가 아까 말이 좀 심했지? 은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큰 고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모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고모. 고모가 몰라서 그랬어. 내가 그렇게 훌륭한 집에 시집 갔는 줄.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제가 어디 시집을 갔든 고모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건 잘못된 거잖아요.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은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노점상을 하셔도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성실하게 일하시는 건데 왜 그게 창피한 거예요? 큰 고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은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말이 맞습니다. 회장은 친척들을 향해 말했어요. 며느리 부모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직접 뵀는데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시더군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며느리를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재산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친척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회장은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저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요. 아,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작은 고모가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회장은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식 끝나고 집에 들를 거죠? 네, 아버님. 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싶어 하시던데.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봐요. 회장은 은지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에게 정중히 인사했어요. 오늘 좋은 날 축하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친척들은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수행원들과 함께 로비를 나갔어요. 회장이 사라진 후 로비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은지는 가방을 들고 자리를 옮기려 했습니다. 그때 큰 고모가 은지의 팔을 붙잡았어요. 은지야. 네, 고모. 고모가 정말 미안해. 큰 고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모가 정말 잘못했어. 고모.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은지는 큰 고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고모, 저는 고모를 원망하지 않아요. 은지야. 그냥 슬펐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모네 가족이잖아요. 근데 고모가 저를 그렇게 대하시니까 슬펐어요. 큰 고모는 은지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은지는 큰 고모의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요, 고모. 작은 고모와 수진, 민지도 다가왔습니다. 은지야, 우리도 미안해. 언니도. 나도 정말 미안해. 은지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다들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수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심했어. 내가 어디 시집 갔든 안 갔든 그건 상관없이 우리가 잘못한 거야. 맞아.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너무 속물처럼 굴었어. 은지는 작게 웃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은지야. 이제 시작할 시간이에요. 들어가요. 은지는 그들을 이끌고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친척들은 은지를 따라 걸어갔어요.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식장 문이 열리고 은지와 친척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장식과 꽃들로 가득한 예식장. 하객들이 이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은지야, 우리 앞쪽에 앉자. 수진이 은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는 뒤에 앉을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앞에 앉아야지. 민지도 거들었어요. 맞아, 은지야. 우리랑 같이 앉자. 은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들 괜찮아. 나는 편한데 앉을게. 하지만 친척들은 은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아니야, 같이 앉아야 해. 결국 은지는 친척들과 함께 예식장 앞쪽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 누구야? 신부 쪽 친척인가 봐. 근데 아까 로비에서 난리 났었다면서. 응? 무슨 일인데? 한도 유통그룹 회장이 왔었대. 뭐? 진짜?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 회장님이 누구 때문에 왔는데? 신부 쪽 친척 중에 며느리가 있다던데. 며느리? 누가? 잘은 모르겠는데. 은지는 주변의 시선을 느꼈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식이 시작되기 전 신부 대기실에서 지민이가 나왔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민이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와, 진짜 예쁘다. 하객들이 감탄했습니다. 지민이는 로비를 지나며 친척들에게 인사했어요. 고모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예쁘다. 지민이는 은지를 발견했습니다. 은지 언니? 응, 지민아. 결혼 축하해. 은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지민이는 잠시 은지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언니, 아까 로비에서 그 회장님이 정말... 응. 진짜 언니 시아버지세요? 그래. 지민이의 눈이 커졌어요. 언니, 나는 몰랐어. 언니가 결혼했는지도. 미안해. 조용히 하고 싶었어. 아니에요, 언니. 저야말로 엄마한테 들었어요. 고모가 언니한테 심하게 말씀하셨다고. 지민이의 눈에 미안한 빛이 서렸습니다. 괜찮아, 지민아. 은지는 지민이의 손을 잡았어요. 오늘은 내 날이야. 행복하게 보내. 언니. 나. 신랑이 기다리고 있어. 지민이는 은지를 안았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와줘서. 당연하지.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입장 음악이 흐르고 신랑이 먼저 들어왔어요. 이어서 지민이가 아버지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고 예식장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은지도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지민이는 행복하겠지. 은지는 생각했어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행복한 날이 있었는데.
식이 진행되는 동안 은지는 자신의 결혼식을 떠올렸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어요.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치른 결혼식. 신랑 측 하객은 많았지만 신부 측은 부모님과 몇몇 친구들 뿐이었죠. 은지는 친척들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초대해봤자 올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시댁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가난한 집안이라는 걸 굳이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 도현이는 이해해줬어요. 괜찮아, 은지야. 우리끼리만 하면 되지. 시아버지인 회장님도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은지의 부모님을 극진히 대해주셨죠. 사돈 어른 좋은 딸 키우셨습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때 은지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맙습니다, 사돈 어른. 저희 딸이 부족한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며느리는 제게 큰 선물입니다. 은지는 지금도 그날을 기억합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부모님과 작별하던 순간 어머니가 은지를 꼭 안으며 말씀하셨어요. 은지야, 시집 가서도 당당하게 살아. 엄마, 우리가 가난해도 너는 떳떳한 거야. 응, 알아. 엄마가 미안해. 더 좋은 환경 만들어주지 못해서. 엄마, 무슨 소리야? 은지는 눈물을 참았어요. 엄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컸어. 고마워. 아버지도 은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은지야, 행복해라. 응, 아빠.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응.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패백 시간이 되었어요. 하객들은 식사를 하러 이동했고 은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은지야,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수진이 말했어요. 응, 그래. 친척들과 함께 뷔페장으로 향했습니다. 뷔페장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긴 테이블마다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죠. 은지는 접시를 들고 음식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이 그 며느리래. 누구? 한도 유통 회장님 며느리. 진짜? 어떻게 알아? 아까 로비에서 봤다니까. 회장님이 직접 며느리라고 소개했대. 대박, 전혀 티가 안 나는데? 그러니까. 옷도 그냥 평범하고. 부자들은 원래 티 안 낸다잖아. 은지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친척들은 은지에게 계속 말을 걸었어요. 은지야, 시댁은 어때? 좋아요. 시어머니는 좋으시고? 네, 정말 좋으세요. 남편은 잘해줘? 응, 잘해줘. 언제 한국 들어와? 내년쯤? 그럼 외로웠겠다. 괜찮아. 시어머니 계시니까. 친척들은 은지의 대답 하나하나에 귀 기울였습니다. 조금 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였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작은 고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야. 네, 고모. 시댁에서 우리 가족한테 뭐라고 안 하셨어? 뭐라고요? 아니, 우리가 너한테 그렇게 대했잖아. 혹시 시댁에 말한 거 아니야? 은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정말? 네. 작은 고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은지야, 고마워. 고모, 괜찮아요. 아니야, 고맙지. 작은 고모는 은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가 너한테 정말 미안한 짓 했어. 근데 너는 우리를 원망하지 않았구나. 은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인데요. 그 한마디에 작은 고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식이 완전히 끝나고 은지는 친척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은지야, 다음에 우리 집에 놀러와. 응, 언니. 연락할게. 그래. 부모님께도 안부 전해. 응, 그럴게. 은지는 웨딩홀을 나섰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은지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은지야? 엄마, 나야. 결혼식 잘 봤어? 응, 잘 봤어. 고모들은? 응, 괜찮았어. 정말? 어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응, 엄마. 걱정 마. 다행이다. 엄마, 나 이제 시댁 갈게. 그래, 조심해서 가. 응. 은지는 전화를 끊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면서 은지는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끝났다. 긴 하루였습니다. 은지는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나는 잘했어. 은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당당했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은지는 시댁으로 향하는 길을 달리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지는 시댁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높은 담장과 자동문이 있는 대저택.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낯설어. 은지는 차에서 내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예요, 은지요. 아, 며느리님. 잠시만요. 곧 자동문이 열렸고 은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까지 이어진 긴 정원. 잘 가꿔진 나무들과 꽃들. 현관문이 열리고 가정부 김이모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며느리님. 이모 안녕하세요. 결혼식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다녀왔어요.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님이요? 네, 서재에 계십니다. 은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높은 천장, 값비싼 가구들. 아직도 이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은지는 2층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재는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벽면 전체가 책장이었고 한쪽에는 큰 책상이 있었죠. 회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아버님. 왔구나, 며느리. 회장은 안경을 벗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앉아. 네. 은지는 소파에 앉았어요. 결혼식은 어땠어? 좋았어요. 친척들은? 네. 은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장은 은지를 바라봤어요. 힘들었지? 아니에요. 거짓말. 회장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며느리 표정만 봐도 알아. 은지는 작게 웃었어요. 조금 힘들긴 했어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은지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며느리. 네?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당황스러웠지? 아니에요, 아버님. 오히려 감사해요. 그래도 며느리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을 거야. 회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을 텐데. 은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맞아요, 사실은. 알아. 근데 아버님이 오셔서 친척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회장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며느리를 그렇게 대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 아버님. 며느리는 우리 집안의 귀한 사람이야.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어.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회장은 은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며느리, 너무 착하게 살지 마. 네? 사람들이 이용할 수도 있어. 당당해야 해. 며느리는 떳떳한 사람이야. 네, 아버님. 부모님이 노점을 하신다고 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야. 회장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나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네? 은지는 놀라서 회장을 바라봤어요. 아버님이요? 그래.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지. 회장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공사장 인부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어. 형제가 5이었는데 내가 막내였지. 형들은 다 공부를 포기했어. 돈이 없어서. 근데 형들이 나한테는 공부를 시켜줬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들이 일해서 번 돈으로 내 학비를 댔지. 나는 그 돈으로 대학을 갔고 졸업하고 사업을 시작했어. 처음에는 작은 가게였어. 옷 파는 가게. 그게 점점 커져서 지금의 한도 유통이 된 거야. 은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회장은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알겠어? 네, 아버님.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노력하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지. 며느리 부모님은 성실하게 일하시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회장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며느리도 부모님 덕분에 훌륭하게 자랐어. 그걸 자랑스러워해야 해.
네, 아버님. 그러니까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아. 알겠지? 네. 은지는 눈물을 닦았어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그때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은지 왔어요? 어머님.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어머니는 60대 초반이었지만 병색이 역력했습니다. 작년에 큰 수술을 받은 후로 많이 약해지셨죠. 은지야, 결혼식 다녀왔구나. 네, 어머님. 힘들었지? 괜찮았어요. 시어머니는 은지를 안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어머님. 내가 건강했으면 같이 갔을 텐데. 미안해. 무슨 말씀을요? 어머님 건강이 더 중요하죠. 시어머니는 은지를 소파에 앉혔어요. 밥은 먹었어? 네, 거기서 먹었어요. 그래도 배고프지 않아? 김이모한테 뭐 좀 해달라고 할까? 괜찮아요, 어머님. 에이, 괜찮긴. 김이모. 시어머니가 부르자 김이모가 올라왔습니다. 네, 마님. 은지 좋아하는 과일이랑 차 좀 가져다 줘. 네, 알겠습니다. 김이모가 내려가고 시어머니는 은지의 손을 잡았어요. 은지야. 네, 어머님. 오늘 시댁 쪽 친척들이 너한테 심하게 굴었다며? 아, 어머님이 어떻게? 회장님한테 들었어. 시어머니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어머님. 우리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는 건 용납 못해.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고. 며느리 피곤할 거야. 아, 맞다. 시어머니는 은지를 바라봤어요. 은지야, 가서 쉬어. 피곤하지? 조금요. 그래, 가서 씻고 푹 쉬어. 네, 어머님. 은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먼저 들어갈게요. 그래, 내일 봐. 은지는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2층 끝에 있는 큰 방. 도현이와 함께 쓰던 방이었죠. 은지는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방. 하지만 도현이가 없어서 항상 허전했습니다. 은지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도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결혼식 잘 다녀왔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고생했어, 자기야. 힘들지 않았어? 응, 괜찮았어. 아버님이 오셔서 도와주셨어. 그랬구나. 미안해, 내가 같이 못 가서. 괜찮아. 이해해. 보고 싶어. 나도. 조금만 더 기다려. 내년이면 갈게. 응, 알아. 건강하게 있어. 응, 자기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은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 정말 긴 하루였어. 은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잘 견뎠어. 그리고 깨달았어요. 자신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을.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친척들 앞에서도 당당했다는 것을.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지. 은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와서 은지는 침대에 누웠어요.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은지야, 자고 있었어? 아니요, 어머님.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시어머니는 은지 옆에 앉았습니다. 은지야. 네, 어머님. 우리 며느리 진짜 훌륭해. 무슨? 오늘 회장님한테 들었어. 며느리가 친척들한테 당당하게 말했다며? 아, 네. 잘했어. 시어머니는 은지의 손을 잡았어요. 며느리는 누구한테도 주눅들 필요 없어. 며느리 부모님도 훌륭하신 분들이고 며느리도 훌륭한 사람이야. 고맙습니다, 어머님. 우리 도현이가 며느리 만나서 정말 행복해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고마워. 어머님. 건강하지 못해서 미안해. 며느리가 고생이 많지. 아니에요, 어머님. 전 괜찮아요. 고마워, 은지야. 시어머니는 은지를 안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어머님.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마치 진짜 모녀처럼. 시어머니가 먼저 몸을 떼었습니다. 이제 자야지. 내일 병원 가야 하니까. 네, 어머님. 제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 고마워. 시어머니는 방을 나가며 다시 한번 은지를 돌아봤어요. 은지야. 네. 행복해야 해. 알겠지? 네, 어머님도요.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은지는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친척들의 무시, 회장님의 등장, 그리고 용서. 나는 잘하고 있어. 은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앞으로도 잘할 거야.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은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원 진료가 십시였거든요. 은지는 간단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실로 내려가니 김이모가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며느리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이모. 어머님은 아직 안 일어나셨어요? 아직이요. 제가 깨워드릴까요? 아니에요, 제가 깨워드릴게요. 은지는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똑똑. 어머님 저예요. 응, 들어와. 은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약을 먹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병원 가실 시간이에요. 벌써? 시간이 빠르네. 천천히 준비하세요. 그래. 시어머니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어요. 은지는 옆에서 도와드렸습니다. 고마워, 은지야. 천만에요, 어머님. 병원으로 가는 차 안. 은지가 운전을 하고 시어머니가 조수석에 앉았어요. 은지야. 네, 어머님. 어제 친척들 이야기 좀 더 해줄래? 무슨 이야기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회장님한테는 대충만 들어서. 은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놀라셨죠, 다들? 그랬겠지. 특히 큰 고모님이 제일 놀라셨어요. 시어머니가 웃었어요. 그 큰 고모라는 사람이 제일 심했다며? 네. 앞으로는 조심할 거야. 그러시겠죠. 근데 은지야. 시어머니가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화나지 않았어? 화요? 응. 나 같았으면 화났을 것 같은데. 은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화났죠, 처음에는. 은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해도 돼요. 이해? 네. 큰 고모 입장에서는 제가 정말 그 집 딸이었잖아요. 가난한 집 노점상 딸. 사실이니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은지야, 그건. 괜찮아요, 어머님. 은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제 부모님이 자랑스러워요. 노점을 하시든 뭘 하시든 성실하게 사시잖아요.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은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며느리 정말 훌륭해. 과찬이세요. 아니야. 진심이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대학병원이었어요. 은지는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진료실까지 모셨습니다. 한민경 환자분. 네. 시어머니가 들어가고 은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은지는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때 카톡 알림이 왔습니다. 작은 고모였습니다. 은지야,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 은지는 잠시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아요, 고모.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고모가 정말 잘못했어. 고모, 저 이해해요. 은지야. 다음에 밥 한번 같이 먹어요. 정말? 고마워, 은지야. 이어서 수진 언니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은지야, 어제 정말 멋있었어. 뭐가요? 너 진짜 당당하더라. 나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 언니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은지야, 너 정말 행복해? 응, 행복해. 다행이다. 너 같은 사람은 행복해야 해. 고마워, 언니. 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30분 후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나오셨어요? 괜찮대. 회복이 잘 되고 있다고. 다행이에요. 응. 다음 달에 다시 오래. 네, 제가 모시고 올게요. 둘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은지야, 오늘 시간 있어? 네, 괜찮아요. 그럼 어디 가자. 어디요?
며느리 친정. 은지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친정이요? 응. 사돈 어른들께 인사드리고 싶어. 하지만 어머님 몸이. 괜찮아. 의사가 괜찮다고 했잖아.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가자, 은지야. 은지는 친정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시내 외곽에 있는 작은 시장. 부모님의 노점이 있는 곳이었어요. 차를 세우고 내리니 익숙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좁은 골목, 오래된 가게들, 붐비는 사람들. 여기가 며느리가 자란 곳이구나. 시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네, 어머님. 좋네. 네. 정겹고 따뜻해.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은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부모님 노점으로 갔어요. 작은 포장마차 같은 노점. 아버지는 떡볶이를 끓이고 계셨고 어머니는 튀김을 튀기고 계셨습니다. 엄마, 아빠. 은지야. 어머니가 놀라서 돌아봤어요. 왜 갑자기? 연락도 없이. 엄마, 손님 모시고 왔어. 그제야 어머니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 사돈 어르신. 어머니는 급히 앞치마를 벗으려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돈 어른. 그냥 계세요. 하지만 저도 일할 때 앞치마 입어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나오셨어요. 사돈 어른, 어쩐 일이십니까? 인사드리러 왔어요. 인사요? 네. 며느리 덕분에 우리 집이 행복해요. 감사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돈 어른. 제가 더 고마워요. 시어머니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좋은 딸 키우셨어요. 아이고.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노점 의자에 앉았어요. 사돈 어른, 떡볶이 좀 주세요. 네. 아, 네. 어머니는 급히 떡볶이를 담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고맙습니다. 시어머니는 떡볶이를 한 입 먹었어요. 맛있네요. 정말요? 네. 정말 맛있어요.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이 떡볶이 먹고 자랐구나. 네. 그래서 며느리가 이렇게 따뜻한가 봐요. 어머니는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돈 어른, 저희 은지가 시댁에서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해서 걱정될 정도예요. 걱정이요? 네. 너무 착해요. 자기 것도 다 양보하고. 시어머니는 은지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해요. 좀 더 당당하게 살라고. 감사합니다, 사돈 어른. 아버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지를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당연한 거예요. 며느리는 우리 가족이니까요. 1시간쯤 이야기를 나누고 은지와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돈 어른들 건강하세요. 네, 사돈 어른도요. 며느리 잘 돌봐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지는 어머니를 안았어요. 엄마, 울지 마. 응, 고마워, 은지야. 제가 더 고마워. 차에 타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은지야. 네, 어머님. 내 부모님 정말 훌륭하시다. 어제 내 친척들이 뭐라고 했든 신경 쓰지 마. 네, 어머님. 너는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알겠지? 네.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후 은지는 혼자 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보. 응, 자기야. 오늘 어머님이 우리 친정에 가셨어. 정말? 엄마가? 응. 우리 부모님께 인사하고 싶다고. 어땠어? 너무 좋았어.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을 정말 좋아하셔. 다행이다. 응. 나 정말 행복해. 나도. 자기 만나서. 보고 싶어. 나도. 조금만 더 기다려. 응. 은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나는 이겼어. 은지는 생각했습니다. 재벌 며느리라서가 아니야. 불을 과시해서도 아니야. 나는. 은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그게 진짜 승리야. 며칠 후 큰 고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지야. 네, 고모. 고모가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고모. 진심으로요. 너 정말 착하다. 아니에요. 은지야, 다음에 우리 집에 놀러와. 가족 모임 할게. 네, 고모. 갈게요. 고마워. 전화를 끊고 은지는 웃었어요. 이제 모든 게 괜찮아졌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이해였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이제 나는 정말 자유롭다. 과거의 상처에서, 사람들의 시선에서 나는 나로 살아갈 것이다. 당당하게. 일기를 덮고 은지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평온한 마음으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에필로그. 1년 후, 도현이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은지와 재회한 순간 둘은 꼭 안았어요. 보고 싶었어. 나도.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회장님, 시어머니, 그리고 은지의 부모님까지. 함께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모두가 웃었어요. 은지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재산도 지위도 명예도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 순간.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